그래서 오늘은 그거 AS 차원에서 우리가 어제 다 못했던 우리 형준이 형, 네. 돈 많은 우린 형이야. 아, 우리 형준이 형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겨야 되는데 돈만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오빠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돈이 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주변에 지금 이제 부인이 다 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부인 조효연 씨가 어마어마한 자산가인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 갤러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갤러리는. 근데 갤러리가 하나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갤러리 건물이 부산에만 2채가 있고 서울 평창동에 있어요 또. 그리고 이분이 또 자식도 부자더만. 아, 일단 전처하고 사이 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처하고 사이의 아들, 이혼한 전처하고 사이의 아들. 조연 씨가 데리고 온 아들이 딸. 그 홍대 입시를 엄마가 울면서 했다는. 부산 사투리로 우리 딸 좀 잘 좀 봐주이소.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직접 나왔다고 하는 일남일녀가 있는데 직접 낳았다고 하는 법적으로 자기 자식인 일남일녀. 근데 이분이 이제 네이버에 자기 그 프로필을 보니까 슬아의 자식 일남일녀라고만 적었더라고. 네. 그러면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혼한 부인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자식하고 그 자식은 데리고 온 자식은 안 친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데리고 온 자식에 대해서는 친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입시 비리 저지른 그 딸은 친부가 있고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 내 딸 아니고 심지어는 개명을 했대요. 이 입시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분 세탁을 난 시도한 걸로 보는데 개명을 한 다음에 입시 비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라는 방식으로 또 쌈박한 새로운 어떤 거짓말을 꺼내놓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전처 자식은 자기 피를 받은 자식이잖아. 자기 성을 받은. 그렇죠? 자기가 친부잖아요. 근데 왜 그 자식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왜 그 자녀는 자기의 법적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기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혼한 전처의 자식은 경기도에서 전세 살고 있다.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법적 자식 아들과 딸은 그리고 며느리 사위 4명이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랬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아들, 딸은 전처 자식과 현 자식의 둘이야? 아니면 지금 자식의 둘? 그럼 이 LCT 사는 애들은 누구야? 직접 낳은 자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나는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너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런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는 서울에 집 한 채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는 갤러리에다 부동산 등록해놓고, 부인이랑 딸 이름으로 LCT 2채는 왜 갖고 있는 건데? 아니,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자식이 안타까우면 본인 LCT 팔아가지고 자식들 좀 집을 사주든지. 20억이, 아니 뭐 40억이라며,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인한테 LCT를 피를 1억을 주고 팔았던 사람이 자기 친아들이에요. 직접 낳은 아들. 직접 낳은 아들. 어느 쪽하고 직접 낳은 아들? 머리 아프다. 조현 씨 현재처? 이거 계산이 잘 안 돼. 왜냐면 데리고 온 아들은 데리고 온 딸은 분명히 최 씨라 그랬거든. 최 씨. 그런데 자기한테 자기 지금 있는 부인한테 집을 판 사람은 71년생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건 전 남편 아들이래요, 또. 전 남편 아들. 전 남편 아들은 딸 하나라며. 아니야, 아들이. 아니래요. 잠깐만요. 81년생 최모 씨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81년생 최모 씨가 1억이라는 피를 주고 지금 있는 조민 씨한테 그 집을 팔았는데. 조민 씨 아니에요. 조민 씨가 아니고.
조현 씨 죄송합니다. 조현 씨 네. 여기서 말하는 결혼 한 번 안 해본 조민영한테 이런 정말 큰 패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조현 조현 씨한테 조현 팔았단 씨가 말이야. 박형준의 지금 둘째 부인인 거죠? 둘째라니. 아니야. 재혼 부.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한 두 부인. 번째 결혼한 부인인데 네. 아무튼 그 아들이 81년생인데 피를 1억을 받고 엄마한테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지. 아니 그게 전 남편 아들이래요. 어찌 됐거나 어쨌든 아유 이게 뭔 복잡해. 어찌 됐거나 한때는 엄마였던 사람인데 피를 1억이나 받아 처먹고 그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를 실제 취득했을 때 얘는 당첨권을 500만 원 주고 프리미엄 피를 사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야. 여러분 20억짜리 아파트의 프리미엄 피가 500만 원인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건 진짜 본인이 말도 안 집을 돼. 안 사본 사람도 주변에 들은 얘기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500만 원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일반인들도 그 분양권 따려고 난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분양권만 본인이 딱 받았는데 보통 억이잖아, 억이잖아. 그렇지. 그거 진짜 못해도 수천만 원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요. 적어도 1,000만 원대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분양가 20억짜리를 분양을 그 귀하다는 로얄층을 받았는데 그걸 500 주고 피를 받아갖고 샀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살고 있던 애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엄마가 아니지만 지금 있는 박형준 씨의 부인 조현 씨한테 1억 피를 받고 팔았다는 거지.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니 엄마 맞죠?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는 엄마인데 이미 호적 정리가 된 엄마잖아. 뭐 호적은 뭐 정해. 남의 엄마. 아 왜 이렇게 복잡하니? 생물학적 엄마. 그 그건 맞잖아. 친모. 아유,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너무 이 두 자녀가 나란히 같은 층이래요. 나란히 두 채를 분양을 받을 때 이름을 대준 거야. 81년생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거의 10년 전에 분양을 받는다는 게 말이 말이 돼? 근데 6년 전이면 뭐냐면 최 씨라는 분이 35세입니다. 그러니까 35살짜리가 20억을 넘게 주고 이거 집을 샀어요? 이거 일단 이거부터 세무조사 들어가야 돼. 진짜. 근데 그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부모가 재벌이야. 그 정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증여세는 내야지.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잘 살고 있다가 이거를 엄마한테 1억을 주고 되팔았다는 거야. 왜 500만 원 받고 피 샀는데 한 1,000만 원만 받고 팔아야지. 그렇게 엄마를 눈탱이를 보냐고. 그러니까 조현이가 아들, 딸 일남 일녀를 데리고 와서 재혼해서 딸을 낳고 전처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서 토탈 2남 2녀.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아니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LCT에 살고 난 있는 모르겠어. 애들은 모르겠다. 전처 아들, 딸.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전처 아들은 경기도 산대잖아. 세 산대잖아. 전처가 그러니까 전 남편 아들, 딸. 조현의 전 남편 아들, 딸이 LCT 데리고 그러니까 온. 조연의 전 남편 애들 명의로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정식 분양도 아니야. 500만 원 피 주고 그걸 받고 살다가 그걸 명의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 이번에 딱 뜯긴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같은 층이 아니고 1703호, 1803호.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예. 우아래 층이네. 우아래 천장 층. 텄을 수도 있어. 계단 내려고. 그래서 복층으로 살 수도 있어. 진짜? 불법 개조지만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식 아닙니다라는 걸로 이제 드립을 치는 거야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들한테 구매를 한 게 그게 정상적으로 구매한 걸까 과연? 그러니까 내 아들은 아니라는 거지. 그 아들이. 하여튼 겁나게 복잡한 그 호적 세탁을 통해 갖고 이걸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피 500에 그거 20억짜리 분양권을 샀다고 치면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그걸 다시 명의 계산한 건 더 웃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갤러리 얘기하다 얘긴데 왜 그러면 어제 그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 갤러리에서 물건 산 사람을 찾아라. 그렇지. 물건을 찾아주셨더만 벌써. LCT 앞에 조형물을 납품을 했더만. 그 조형물이 10억짜리라고?
얼마라고? 두 개 18억이래. 18억? 두 개가 18억이래요. 조형물이. 지금 저기 그 보이시는 뒤에 화면에 나오는 이게 그 조형물이라는데요. 네. 내가 봐서는 이거는 노끈도 아니고 사람들이 타이어냐고. 뭘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뭘로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철거를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거든. 근데 저거를 10억이 넘는 18억이라는 18억? 돈을 주고 저걸 납품을 했다고? 이상해. 봐, 벌써부터 연관 관계가 심상치가 않잖아. 너무 이상해요. 참. 그리고 이 SBS가 어제 이거 단독을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SBS 보면은 여기에 그 아들 최모 씨한테 판 사람이 이모 씨래요. 설마 설마. 대놓고 저 회장이나 이 회장이나 이 회장 아들이 대놓고 했을까 아무리. 65년 이모 씨. 하하 이거 그러면은 참. 이영복 회장. 얘 아들이지 구속된 아들. 아하, 근데 그게 여러분은 에이, 설마 대놓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쪽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거 밝혀줘도 알아서 언론하고 검찰하고 알아서 다 무마시켜 줄 거니까 뭐 우리가 그런 수고까지 드려야 돼 차명하고 막 이런 생각으로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혀줘도 언론이 조용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왜? 지금 보세요. 언론 되게 조용해요. 예전에 조국 장관님 털 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대신에 털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오피스텔 임대권을 갖고 털고 있죠.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랑 남편이 여의도나 이게 그 법률사무소 같은데 자주 올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그때 이제 대출을 끼고 받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쓰다가 2019년에 재작년이죠. 월세로 이걸 돌려놨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을 과다 소유했다. 30평짜리 오피스텔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끌어당긴 다음에 10년 동안 월세를 받아먹은 사람이다. 월세는 165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것 같은 모양으로 이걸 따고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 여의도에 30평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죄가 되는 세상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자는 다 죄인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좀 제 나이가 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회사원들도 이제 결혼 안 하고 제 나이쯤 된 친구들은 직급도 되게 높고 사실 혼자 살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 오피스텔 사가지고 임대료 수익 얻는 친구들 꽤 있어요. 예, 친구들은 저와 다른 길을 갔죠. 대기업을 가고 뭐 이걸 했죠. 저는 안 하고 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지금 그래서 거대 기업에 취업해 계시잖아요. DNC 컴퍼니 우리.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꼭 거대하게 키우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 정말 간절하고요. 이미 거대하지 않니? 네, 거대하긴 예, 하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를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자들 뒤져보면 지금 이 기사 쓴 기자 그 회사 내의 기자들 뒤져보면 거짓말 안 하고 본인 명이 아니고 와이프 명의로 이런 식의 부업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 또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에 그 딱 정직원이 되면은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이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월급만으로 살 수는 없어. 왜? 내가 생각하는 그 하이 퀄리티의 삶을 누릴 수는 없어. 근데 나는 기자라서 수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와이프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반드시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안 걸려요.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본인들 털어보면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구입한 지 2억 4천짜리 오피스텔이 지금 뭐 5억이다. 막 이런 식으로 6억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불을 지르고 있는데 장관님 한 4억에 걔한테 파세요. 기자한테. 안 팔리면 네가 책임져 이 새끼야 그러고
네, 그냥 걔한테 4억 줄 테니까 부채 안고 살래라고 얘기해 보세요. 미쳤어요. 그 가격에 그걸 사게? 그러니까. 그럴걸요? 아무튼 이 박형준 관련한 건을 묻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건들을 끌어내고 있고 다시 또 뭐 하태경 같은 놈은 또 조국 장관 딸 문제를 또 들고 나오면서 그 문제가 아니네 뭐 이런 얘기 또 꺼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병역 문제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박형준의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거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시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징집 해제 요건이 안 돼요. 그 당시에만 잠깐 되고 없어진 게 이 두드러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네. 저쪽에 애들 때문에 우리가 참 새롭게 알게 된 뭐 많이 알게 병명들이 돼. 많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동시로 이거 그만 저기 된 것 가지고도 문제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아주 그냥 비리의 온갖 그 백화점 그러네. 같은 놈이거든. 하면 팔수록 더. 그럼 파파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 파파괴. 파파괴야 파파괴. 계단만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아까 댓글에 그렇게 있어요. 어렵다가 아니고 더럽다고. 파면 팔수록 진짜. 예. 아 정말. 윤자왕도 부동시였어요? 이런 헐. 여러 가지로 같이 공유했네 정보를. 최악이네. 네. 아무튼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SBS가 던진 이유가 뭘까? 네, 뭘까요? 경쟁자 제거인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인가? 경쟁자 제거? 왜냐하면 이제 이 LCT 사업할 때 SBS를 안 껴줘가지고 거기에서 떡고물을 못 먹어서 한번 이게 질러보는 건지 아하. 앞으로도 우리 안 껴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복수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지금 SBS가 이제 드러날 상황이 조금씩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여기서 끊고 박형준 사퇴하고 더 이상 파지 맙시다라는 어떤 사전 경고인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문제는 언론이 조용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걔들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적으로 정당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언론이 이런 얘기 나와야 되거든. 이 정도면 뭐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고 뭐, 그렇죠. 뭐 얼마의 세금을 포탈한 사안이고 뭐 이런 분석 기사들 쫙 나와야 되거든. 전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놓고 여기를 비난하는 국회의원들도 별로 없어요. 이 와중에 이제 주호영이가 전수조사 그럼 해볼까? 그럼 콜하고 그냥 언론 주소 다 맞죠, 지금 민주당에서. 근데 어느 시기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특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이 특검할 때야? 막 이러고 나서고 있거든 전부.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박형준이 진짜가 제가 뱀같이 사악하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후보로 나와가지고 가족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인터뷰를 했냐고 워딩이 그거예요. 친자식을 비롯 친가 쪽 신상털기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근데 후보로 나온 나를 검증해야지 가족을 건드리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형준이 조국 전 장관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가족 문제가 장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로남불이 물론 내로남불 유체이탈 합법이 그쪽 합법인 건 압니다만 본인이 진짜 너무 많은 말들을 뱉어놓은 거 그거 다 어떻게 주워 담으실 겁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임명직이에요.
국가가 결정해서 국가가 지명하는 임명직인 거고요.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선출직이잖아. 선거에 나와요. 선거에. 예.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은 지켜줘. 당신이 임명직으로 있을 때 해먹었던 만큼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고 살지 말자니까 진짜로. 아, 네. 그리고 그 저기 NCT 말고 딸 미대 문제, 미대 그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지금 딸이 뭐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뭐냐? 그 제가 어제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네.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이 학교만 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학교, 저 학교, 그 학교 5반대 다 가가지고 시험 쳤기 때문에 여기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억이 왜 흔들리겠어?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니는데 엄마 그때 홍대도 갔었나?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거기서 시험을 쳤나? 안 쳤나? 그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시험을 봤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그럼 이거를 왜 안 까느냐, 인간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언론이 안 까냐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설마 당선이 되지는 않겠죠, 부산에서. 이건 부산 시민의 어떤 그 부마 항쟁 사태를 이끌었던 네. 부산 시민의 민주화 역사에 그야말로 똥물을 영원한 야도로 불렸던 부산에 똥물을 끼얹는 짓이 될 겁니다, 진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박형준이 될까가 궁금하다면 제일 바로미터가 우리 이 국장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에게 가족한테 한번 물어봐봐. 물어보시면 예, 알 것 물어보나 같습니다. 마나 찍는다고 하시겠지. 연락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 예. 예, 예. 이번에 이사 가고도 안 알린다며 주소를.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이사 가는 새 주소를 안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있는 집이 부모님이 해준 집이라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사 간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도 안 지금 되겠네. 부모님들한테는 박형준 전 뭔 소리야? 그 아들처럼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져. 아 요즘 와, 대박. 요즘 그 부자 관계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거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어요. 구미에서 막장 드라마 나오는 거 봐. 아니 지금 왜 이 국장님 왜 집을 막장 가족으로 내 만드시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구미로 건너 타보는데 왜 그 할머니 집에 배달한 택배 기사 15분이 검사를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진짜 택배 기사분들 완전히 너무 화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50여 명의 주변 남자들이 강제로 지금 친아빠를 찾기 위해서 아, 기억이 흔들려 그 아줌마가 오직하면 자기 애 난 적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하여튼 이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요건 이제 본방이 아니고 AS였고요. 아, AS 너무 아, 길었네요. 이게 본방이 네, 아니야. 어저께 방송에 AS였고요.